이 사람들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깃발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 두 사람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네요. 어찌된 일일까요? 김민지 기자, 임종석 실장 얘기부터 해봅시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뭐 유력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가 되는 인물이었는데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계 은퇴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그랬죠. 제도권의 정치를 떠나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 후폭풍이요. 당내 86그룹이죠. 이제 80년대 학번 그리고 60년대생 지금은 당내에서 기득권 세력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들에게 용태론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내 86그룹은 뭐 대표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라든지 우상호, 송영길, 최재성 의원 등이 있는 데요. 이런 후폭풍에요. 대체로 이 86그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인위적인 공천물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의 정계 은퇴 선언에 따라서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86그룹들 조금 이제 용태론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당사자들은 no, 아닙니다. 우리는 정계 불출마나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 갈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반응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여당의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마이 무엇 따인가? 무슨 얘기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청산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제 그 자체에 연연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건 꼰대스러운 건데 진보가 저는 꼰대스러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치 세대로서의 86세대는 이제는 그만 어지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많이 묻겠다고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퇴장이 안 되겠죠. 또 밀려나겠죠. 86그룹들은 이제 좀 수명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버틴다면 더 밀려나가겠죠. 이게 이철희 의원 얘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정 의원님? 제가 이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1987년에 예. 그 민주화 항쟁 당시 그 당시를 서술한 당시 미국 대사 릴리 대사의 그 회고록이 떠올라요. 회고록? 네, 거기 보면은 그 당시 386 젊은이들이죠. 그러니까 그 386 세대들이 젊은 20대의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을 때 어떤 식으로 광장에서 시위를 했고 그때 민주화가 이루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물론 이제 릴리 대사의 견해이기도 하고 또 많은 정치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이 86그룹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당시 침묵했던 넥타이 부대들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갈급한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희망을 그 광장에서 같이 지원하면서 협조하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건데 이 86그룹들은 그 민주화의 온전한 주역들이 자신들이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권위주의 어떤 그런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또 어떤 그런 그들의 그 생각하는 어떤 민족주의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21세기잖아요. 그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사고 그리고 21세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웰빙과 행복과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86세대들은 그동안 고민을 해왔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용퇴하는 임종석 실장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는 우상호 전 대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이인영 대표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들의 어떤 386 정신 또 민주화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면 그래도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후배 세대들에게 과감하게 길을 내주는 빅픽처와 같은 정신 그리고 그런 어떤 큰 마음, 큰 그릇 이런 것을 지금 보여줄 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 한국당은요. 어제 김세연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제죠, 그제? 정론관 찾아서. 근데 이것을 두고 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자, 김세연 의원과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가 아마 차례로 나올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물러납시다. 황교안 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김세현 의원이 이제 지도부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총선에서 내가 우리 한국당이 지면 그때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를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픽 좀 주시죠. 황교안 대표가 내가 총선에서 지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총선에서 평가 못 받으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당내 쇄신론, 이런 유체이터 화법으로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총선에서 지시면 당연히 물러나야죠. 뭐 이런 유체이터 화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의원, 최소 험지 출마 정도는 얘기했어야지 총선에서 지면 물러나시겠다니요. 너무 안이한 발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총선에서 진 대표가 물러나는 거는 우리 정책 관례나 관행으로 보면 당연한 거고 저거는 뭐 사실은 쇄신의 의지라고 보기가 어려운 하나만한 얘기를 하신 거라고. 하나만한 얘기를 한 것이다. 김세현 의원이 일종의 이제 자기 헌신을 하면서 뭔가 당 차원의 좀 집단적인 결단과 쇄신의 의지를 촉구를 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좀비 정당이 됐다. 이제는 당 해산해야 된다. 예.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나서 자유한국당 내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김세현 의원을 향해서 그동안에 본인은 뭘 했길래 이렇게 당에 이제 폭탄을 던지고 나가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언급이 많은 걸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과연 쇄신이라는 걸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통합론이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통합 얘기를 꺼내는 놨는데 사실은 이 통합이 되려면 그 내의 기득권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기득권에 대한 쇄신이 먼저 돼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그 넓어진 공간 속으로 다른 그 새로운 어떤 혁신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대표적인 부정적 기득권은 친박이지 않습니까? 친박. 근데 그분들이 황교안 대표 주위에다 포진을 하고 있고 그분들도 쇄신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일종의 관제 쇄신론인 거죠. 쇄신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 쇄신을 선점하는 이제 이런 식의 행위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김세현 의원의 굉장히 울림이 큰 얘기가 예. 과연 자유한국당 내에서 울림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자,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김세현 의원이 깃발을 들었잖아요. 뭐 영남에 뭐 예를 들면 중진들, 뭐 강남 3구라든지 비교적 이제 한국당 내에서 비교적 손쉽게 배치를 단 사람들의 용태론을 주장을 했는데 당장 정우택 의원은 몸담고 있는 정당을 좀비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여의도 연구원장직 그만하세요. 그다음에 영남 지역 A 의원 먹던 우물에 오물을 투척합니까? 김 의원 당직자 당원들의 분노가 큽니다. 중진 B 의원 새집 짓자며 떠났다가 실패에 돌아와 놓고 집에 불 지릅니까? 저는 정말 지금 뭐 민주당과 한국당 둘 다 똑같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 살을 깎고 자기 뼈를 깎는 그런 쇄신의 모습들 서로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그러니까요. 중진 뭐 물갈이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공천도 확실하고 당선도 거의 확실시되는 부산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쇄신의 대상도 아니에요. 평가도 좋고 그런 분이 스스로 자기 당을 살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기폭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야권 내의 전체적인 쇄신과 통합의 어떤 그 긍정적 작용을 해야 되는데 당 대표부터 나서가지고 우리 박 의원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야당의 총선에서 패배해서 당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건 하나만한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만한 얘기다. 심지어는 재보궐선거만 저도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하긴 뭐 요즘에는 저도 잘 안 물러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하나만한 이야기로 셋이나 답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중진 의원들이나 영남 의원들이 오히려 김세현 의원들을 고깝게 보는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야당으로서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제대로 사실성이나 자세가 돼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요. 저렇게 당 지도부나 아니면 쇄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버티고 있으면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떠밀려서 나중에 불쌍사납게 물러납니다. 그냥 억지로 내쫓는다.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야 멋있게 그다음에 정말 국민들의 손뼉을 받으면서 물러나시면 그다음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저는 기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최재성 의원이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물갈이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요.
그 386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2000년 16대 총선에 예. 그런 시스템 공천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낙하산으로 꽂아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럼요. 그때는 다 낙하산으로 꽂았기 때문에 한 20명 넘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20년 넘게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니까 우리 점수로 다 할 거니까 우린 물갈이 안 돼. 그럼 물갈이 어떻게 합니까? 아하. 정말 좀 돌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치권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